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다 보니 그와 함께 악의 무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악의 무리가 있지만 그중 단연 악질은 공영 전기를 무단 도용하여 본인 전기차 충전을 하는 일명 도전 행위입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화장실 콘센트나 아파트 콘센트로 충전을 하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므로 재물로 간주되고 이 재물을 훔치는 것은 형법에 따라 절도죄입니다. 법 3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죠. 사실 훔치는 금액을 따지고 보면 좀도둑 수준입니다. 대부분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충전기들은 최대 3kW 수준으로 시간당 3kWh 내외로 충전이 됩니다. 한전 전기 요금표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 요금 중 가장 단가가 비싼 여름철 최대 부하 기준으로 봐도 kWh당 251.2원이니 시간당 753.6원을 훔치는 셈이고, 전력 요금 중 가장 단가가 비싼 155.1원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465.3원을 훔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도전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훔친 놈은 한 사람이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인데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공동전기로 충전을 하면 늘어난 요금만큼 해당 세대 혹은 상가 단위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금액은 적더라도 그 건물에서 공동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죠. 공중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전기를 훔쳤다면 그 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단 1원이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절도를 한 셈이죠. 더불어 노후화된 건물의 콘센트나 연장선 혹은 전기차 충전기에 전력을 소화하지 못하는 곳에서 충전을 하다가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근절해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수의 무지를 이용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뻔뻔하게 전기를 훔친다는 것인데요.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거나 충전 관련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충전 행위가 돈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기를 훔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 보니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커뮤니티에 콘센트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를 찍어 올려서 도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콘센트로 충전하는 전기차가 전기를 훔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뻔뻔하게 전기를 훔치는 절도범들을 누구나 빠르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기 절도범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20V 콘센트의 종류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220V 콘센트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RF 태그형 콘센트 충전기, 일반 콘센트 충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스타코프, 차지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과금형 콘센트로 충전을 한다면 그 전기차는 100% 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는 220V 콘센트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LED나 작은 LCD 화면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들은 플러그는 누구나 꺼줄 수 있지만 지불수단을 등록한 회원이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충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충전이므로 바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RF 태그형 콘센트 충전기인데요. 우리나라의 RF 태그형 콘센트 충전기는 파워큐브와 이볼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중 점유율이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파워큐브입니다. 전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런 형태의 안내문과 스티커가 붙어있는 콘센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요. RF 태그형 콘센트 충전기는 자체 과금 기능을 가진 전용 충전기로 콘센트에서 인증 후 충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신용카드를 태그하고 이동 거리만큼 자동 결제가 되듯이 콘센트 위 스티커에 충전기를 인증하고 충전량만큼 결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충전기가 인증되면 충전기에 사용되는 전기는 건물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등록된 회원이 후불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용 충전기만 꽂아야 하는데, 문제는 RF 태그 기능이 없는 일반 콘센트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되고 그 요금은
건물로 부과되는 일반 콘센트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충전기를 꽂아놓고 전기를 훔치고 있어도 파워큐브나 2V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차 충전소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 악질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콘센트의 종류를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최근 파워큐브에서 설치되는 콘센트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큐브 로고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 콘센트로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처럼 인증된 충전기에게만 전기를 공급하는 도전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콘센트에 충전기가 꽂혀 있다면 충전기 종류를 불문하고 100% 정상적인 충전입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콘센트 위에 RF 태그 스티커만 부착된 콘센트인데요. 이 콘센트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의심이 간다면 가장 먼저 충전기의 본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충전기가 한전 전력 계량기가 내장되어 있는 60만원 상당의 파워큐브 전용 충전기인데 좌측 충전기는 구형이고 우측 충전기는 신형입니다. 구형에는 중간 본체 부분에 파워큐브 로고가 새겨져 있고 신형은 커넥터 쪽 본체에 흑백으로 파워큐브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로고와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 로고가 똑같다면 정상적인 충전이지만 충전기에 다른 로고가 새겨져 있다면 전기를 훔치고 있는 것이니 관리실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RF 태그형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2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로고를 매치하는 것 외에 하나 더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2V의 경우 과금형 기능이 내장된 충전기와 과금 기능이 없는 충전기인 2V LT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금형의 경우 커넥터에 작은 LCD가 달려있고 비과금형의 경우 로고만 있는데요. 따라서 2V 콘센트에서 충전 중인데 커넥터에 LCD가 있으면 정상 충전, 없으면 역시 전기를 훔치고 있는 것이니 관리실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RF 태그 스티커나 전기차 충전 관련 안내가 전혀 없는 일반 220V 콘센트에 누군가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 중이라면 충전기 브랜드 종류와 상관없이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건물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역시 도전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신고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은 허가 여부인데요. 아파트나 상가와 같이 다수가 공동전기요금을 나눠내는 곳이나 공공화장실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불법 충전은 100% 신고 대상이지만 해당 건물의 전기요금을 100% 지불하고 있는 건물주나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충전하는 차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먼저 알려서 확인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첫째,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것은 100% 합법적인 충전이다. 둘째, RF 태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콘센트의 경우 스티커 로고와 충전기 로고가 동일하면 합법, 다르면 불법이다. 단 2V의 경우 로고가 같더라도 커넥터에 LCD가 없으면 불법이다. 셋째, 일반적인 220V 콘센트로 충전을 하는 행위는 충전기 종류를 막론하고 불법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100% 지불하는 건물주나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전기차를 타는 모두를 욕먹게 하는 좀도둑들이 더 이상 도전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